반갑습니다 여러분, 준별입니다. 오늘은 어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펄을 쓰지 않고 과하지 않은 매트한 남자 데일리 메이크업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보통 남성분들의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메이크업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특히나 자연스러움에 중점을 뒀는데요. 과한 색조를 쓰지 않고 차분한 브라운 계통으로 메이크업을 해봤기 때문에 많은 남성분들이 부담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멀티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Let's get it! 자, 먼저 세안을 마친 얼굴을 준비해 왔는데요. 자,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꼼꼼히 같이 해볼 거니까 집중! 안녕! 자, 먼저 라네시의 크림 스킨에 발라줄 건데요. 자, 이렇게 화장솜에 먼저 묻혀서 바를 건데 제 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런가? 아무튼 피부결 방향, 즉 피부 안에서 바깥쪽으로 바른다는 생각으로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닦아내줍니다. 이 제품은 스킨 제형이지만 크림 같은 보습력을 가지고 있는데 끈적임이 없어서 세안 후 첫 단계로 쓰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세안 후 남아있는 먼지나 노폐물이 닦여 나오고 피부결을 정돈해줍니다. 이번에 손에 덜어서 얼굴에 촤촤 해주면 속건조도 어느 정도 잡히고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더욱 보습력이 높아지겠죠? 다음은 성분 좋다고 유명한 폴라초이스의 리지스트 오메가 세럼을 발라줄 건데요. 자, 이 제품은 369 오메가3, 6, 9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보습감은 물론 탄력까지 케어해주는 제품인데요. 생각보다는 유분유분한 느낌보다는 수분수분한 느낌이라서 남성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크림으로는 발레아 큐틴 나이트 크림을 들고 왔는데요. 이 크림은 독일 직구 크림으로 유명한데 이번에 롭스에 입점이 되어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코엔자임 큐텐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산의 기능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제형은 되게 꾸덕한데 손에 열감에 녹으면서 점차 부드럽게 발리는데요. 저는 건성이고 특히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향이 뭔가 헤어 제품에서 날 법한 향이라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헉슬리의 라이트 앤 모어 오일을 발라줄 건데요. 자, 이렇게 2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손가락 끝으로 비빈 다음에 가장 건조한 볼과 턱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앞볼, 이마, 코 주변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오일치고는 무겁지 않고 빠르게 흡수돼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에 스타일시의 립밤을 발라줄 건데요. 이거 신기하게 한쪽은 립밤, 그리고 반대쪽은 컨실러가 있더라고요. 자, 먼저 립밤으로 입술 보습을 해줄 건데요. 외색은 투명하지만 막상 바르면 살짝 발색이 되는 립밤이라서 입술에 혈색을 주고 싶을 때는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특히 빨리 닳지 않는 제형이라서 좋았어요. 메이크업에 앞서서 신상 레브론 컬러스테이 UV 프라이머를 들고 왔는데요. 자, 이 제품은 선크림 베이스 프라이머 톤업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는 멀티 제품이라서 들고 와봤어요. 처음에는 엄청 하얗다 싶어도 막상 바르면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더라고요. 매트함이 0, 촉촉함이 100. 그렇게 쳤을 때는 한 50 정도? 딱 적당한 촉촉함이라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아주 좋았어요. 다만 향이 약간 식초 냄새? 목도 발라줘서 얼굴톤과 맞춰줄게요. 다음은 립밤 반대편에 컨실러를 발라줄 건데 이건 색상이 꽤나 어둡고 살짝 주황빛이 돌아서 제 푸른 다크서클을 가리기에는 되게 괜찮은 색상이더라고요. 다만 커버력은 그닥 높진 않은데 대신 이런 친구들은 두껍게 올려도 두꺼워 보이진 않죠? 확실히 시간이 지나도 뜨거나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없더라고요. 다음은 다이소 퍼프를 들고 왔는데요. 물에 적셔서 사용해주시면 부드럽게 사용 가능하고요. 방금 컨실러 바른 부위를 힘을 빼고 두드려줘서 밀착시켜줍니다. 저는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았어요. 다음은 파운데이션 발라줄 건데요. 맥의 스튜디오 픽스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색상은 N18번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필리미리 V컷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줄 건데요. 자, 이렇게 손등에서 파운데이션을 충분히 묻혀주시고 얼굴에서 가장 딱딱한 광대 부위부터 먼저 발라주시면 밀리지 않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라뮤큐님 영상에서 되게 좋다고 하셔서 사봐야지 눈팅만 하다가 이제야 사봐서 써봤는데요. 생각보다 결자국도 안 남고 따갑지 않아서 화장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브러쉬더라고요. 다음은 퍼프로 두드려줄 건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힘을 다 빼고 두드려주세요.
바르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광대 부분 먼저 터치해서 바른 다음에 피부과 방향대로 퉁퉁 끊어가면서 발라주시고요. 점차 안쪽으로 들어와서 턱과 이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 외곽을 발라주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퍼프로 두드리면 결자구를 정리해주고 밀착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브러쉬를 더 묻히지 않고 코 부분을 발라줄 건데요. 코 부분은 정말 뜨기 쉬운 부분이라서 양을 정말 최소화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퍼프로 두드려서 정리해주시면 피부가 한층 좋아 보이죠? 다음은 국민템 이니스프리의 노세번 파우더, 이번 토이스토리 에디션으로 나온 제품을 들고 와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뒤집어서 퍼프에 묻힌 다음에 이렇게 비벼주시면은 퍼프에 골고루 묻는답니다. 쉐딩이 들어갈 얼굴 외곽 부위와 눈썹, 코 주변에 먼저 발라주고요. 그리고 중간에 냄새도 맡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마도 발라주어서 앞머리가 이마에 붙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금세 깔끔해졌죠? 다음에 코를 세워볼 건데 이니스프리의 따뜻한 유무차 섀도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손등에서 양 조절해주시고 자연스러운 코 쉐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자가 아닌 사선 모양으로 쉐딩을 해주셔야지 더 자연스러워진답니다. 그리고 코끝에도 쉐딩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 더 묻히지 않고 남은 양으로 콧대 부분에 음영을 넣어주시면 자연스러운 코 쉐딩 완성! 그리고 눈썹 아래 쉐딩을 눈 뒤까지 끌어와 주시면 더욱 자연스러운 쉐딩과 눈 음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자 메이크업 핵심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신상 라네시 슬림 하드 오토브로우 이렇게 요술봉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심이 되게 얇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눈썹을 처음 그리실 때에는 눈썹 밑단을 먼저 그리시는 게 편할 거예요. 눈썹 밑단이 결국 눈썹의 전체적인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오늘 가장 기본형인 살짝 상승형으로 그려볼게요. 자, 밑단을 다 그렸으면 눈썹을 채워줄 건데 이때는 눈썹 중간부터 뒤까지 먼저 채워주시는 게 실수하지 않고 그리기 좋더라고요. 다음은 눈썹 앞머리를 그려줄 건데 저는 한 올 한 올 결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눈썹 그리기 초보자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아이브로우를 길게 잡고 그리시면 짱구 눈썹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이 과정은 브로우가 얇은 게 좋겠죠? 다음은 브로우 뒤쪽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 결을 정리해주면 더욱 자연스러워진답니다. 제품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이 제품은 발색이 진하진 않고 딱딱한 제형이라서 잘 부러지지 않고 또 잘 떡지지 않아서 눈썹 초보자분들께 정말 추천드린 제품이에요. 다음은 클리오의 슬림테크 브로우를 들고 왔는데요. 이 제품은 정말 얇은 브로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결을 살리는 눈썹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과정을 꼭 해주고 있어요. 필수는 아니고 어느 정도 눈썹 그리는데 익숙해지시면 더욱 예쁜 눈썹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눈썹만으로도 인상이 확 달라 보이죠? 아리따움의 아이돌 리얼래시 픽서를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샥 꺼내서 눈썹 결을 한 번 더 잡아줄 겁니다. 이 제품은 속눈썹 픽서이지만 양이 많이 묻지 않아서 눈썹에 바르기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눈썹 모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져서 강인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다음은 신상 아이미미의 쉐딩 팔레트를 들고 왔는데요. 색상은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채도가 낮아서 자연스러운 쉐딩하는데 추천드려요. 이 제품으로 간단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밝은 두 색상을 믹스해서 눈두덩이에 넓게 깔아주시면 색상이 짙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음영을 만들 수 있고요. 언더도 브러쉬 끝을 세워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중간 두 색상을 믹스해서 쌍꺼풀 라인 안쪽만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눈매를 만들 수 있어요. 남은 양으로 언더 뒤쪽에 더 발라주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경계만 슬슬 풀어주면 더욱 자연스러워져요. 다음은 클리오의 아이라이너 들고 와서 점막을 채워줄 건데요. 자, 이렇게 눈을 뒤집어서 보이는 점막을 채워줄 건데 거울이 멀리 있어서 실패, 반대쪽도 실패. 그냥 가까이서 그리고 왔습니다.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이 나지만 자연스럽죠? 그리고 아까 사용한 쉐딩 팔레트의 가장 짙은 색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끝 라인을 따라서 그려주면 티는 안 나지만 눈이 살짝 길어 보이고 깊이감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색상으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요. 미세먼지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눈을 살짝 뜬 다음에 생기는 애교살 라인을 따라서 그려주면 자연스러운 애교살이 완성! 자, 애교살만으로도 작은 얼굴과 큰 눈매를 만들 수 있어요. 턱 쉐딩을 해줄 건데 국민 쉐딩 브러쉬, 다이소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먼저 입을 벌리고 턱 아래부터 위로 쳐준다는 생각으로 발라주면 자연스러운 쉐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대 부분도 살짝 쓸어주고요. 그리고 앞쪽 턱에도 살짝 발라주면 얼굴이 조금 더 짧아 보이겠죠? 다음 짙은 컬러를 이용해서 더 외곽 쪽과 그리고 얼굴 라인을 쉐딩해주면 더욱 날렵한 턱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조금 더 욕심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이 색상은 살짝 애쉬 핑크 브라운 컬러라서 음영을 잡아주는데 탁해 보이는 느낌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언더에 발라주시면 조금 더 생기 있지만은 깊은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립 차례인데요. 아이미미의 I'm TikTok 립 틴트 텐더 로즈 컬러입니다. 색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채도가 높지 않은 핑크 색상인데요. 먼저 아까 발라놓은 립밤을 면봉으로 걷어내고 스타일식 컨실러로 입술색을 살짝 가리고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계속 눌러주면은 틴트가 나오는데요. 자, 입술 안쪽부터 발라주시면 돼요. 이 제품은 스펀지 팁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이 쉽고 또 바르기가 정말 쉽기 때문에 마무리감도 번들한 느낌이 별로 없고 매끈하기 때문에 남자 틴트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메이크업 끝! 검은 색깔 맨투맨 입고 이렇게 머리만 잠시 만져봤는데요. 평소에 제가 하는 메이크업보다는 또렷한 느낌이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은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봐요. 안녕!